자, 오늘은 570년 전 조선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좀 아주 특별한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해요. 나비 날갯짓이 왕을 몰아낸다?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? 글쎄요.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역사적 폭풍, 그 한가운데를 꿰뚫는 핵심입니다. 보세요. 한쪽은 아주 작은 자연의 움직임, 다른 한쪽은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죠. 대체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어떻게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게 저렇게 크고 단단한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지.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근데요. 이게 그냥 시적인 비유 같은 게 아니에요. 이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인 개념입니다. 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오늘 우리가 쓸 렌즈, 그 이름은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. 이걸 통하면요, 도저히 예측 불가능해 보였던 역사 속 사건들 안에서 아주 놀라운 질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카오스 이론,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. 제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. 뭐냐면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. 그럼 거기서 맨 처음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가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이미지처럼요.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 하나가 딱 떨어졌을 뿐인데 그 파문이 점점 커져서 전체를 뒤흔들잖아요. 바로 이게 그 유명한 나비 효과의 본질인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. 카오스라고 하니까 다들 그냥 완전 뒤죽박죽, 혼돈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요. 전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복잡함 속에 숨어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,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. 진짜 신기하죠? 자, 그럼 이 강력한 렌즈를 손에 들고 이제 실제 역사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가보겠습니다. 우리가 갈 곳은 바로 1453년의 조선입니다. 네, 바로 개유정난입니다. 너무나도 어린 왕 단종이 있었죠. 그를 둘러싸고 정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싹 장악하고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. 네, 바로 이 격동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분석 대상이에요. 근데 이 쿠데타가 그냥 수양대군 한 사람의 야망 때문에 짱 하고 일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, 이해관계,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. 한번 보세요.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야망이 있었고 또 왕에 대한 뿌리 깊은 충성심도 있었죠. 근데 거기에 배신이 끼어들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정치적 동맹이 계속 바뀌어요. 가문끼리의 이익도 충돌하고 왕실 자체의 권위도 흔들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막 뒤엉켜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. 한쪽에는 카오스 이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1453년에 개유정난이 있죠. 이 둘을 딱 합쳐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보이게 될까요? 당시 조선의 궁궐은요,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복잡계였다고 볼 수 있어요. 아주 복잡한 규칙이 있고 여러 세력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죠. 이런 환경, 이야말로 카오스가 터져나오기에는 정말 완벽한 조건이었던 셈입니다. 그럼 여기에 나비 효과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, 어리고 힘없는 왕이라는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. 이게 시스템의 시작점이죠. 두 번째, 여기에 수양대군이라는 야심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. 이게 바로 작은 날갯짓이에요. 그러자 세 번째, 그 결과는 왕국 전체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대한 폭풍, 바로 쿠데타로 이어진 겁니다. 정말 딱 들어맞죠? 이 그림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줘요.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욕망, 두려움, 계산, 이런 것들이 마치 촘촘한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 한 군데에서 작은 충격이 가해지니까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.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, 즉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그래서 그게 570년 전 얘긴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바로 그겁니다. 이제부터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,
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그림 좀 보세요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왼쪽은 조선시대, 오른쪽은 현대사회. 옷차림도 배경도 이름도 다 바뀌었죠. 하지만 권력을 둘러싼 그 근본적인 역학, 야망, 영향력, 동맹, 배신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. 조지 산타야나가 이런 말을 했죠.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될 운명이다. 우리가 왜 역사의 패턴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좀 더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까요? 조선시대의 쿠데타는 오늘날 기업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다툼이랑 똑같아요.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은요, 요즘의 정치적 혹은 비즈니스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죠. 겉노순만 바뀌었을 뿐 그 알맹이는 시대를 관통해서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통찰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교훈으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, 이 피라미드 다이어그램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. 보시면 맨 아래 기반부터 쌓아 올려야 해요. 먼저 역사적 사건을 복잡한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죠. 그 위에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분성, 즉 욕망, 권력, 생존 본능을 이해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맨 꼭대기, 이 모든 걸 바탕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작은 신호를 읽어내고 미래를 관리하는 현대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겁니다. 과거에 대한 분석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카오스 이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로 역사의 한 장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,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, 이 세상 속에서 다음 폭풍을 몰고 올 그 나비는 지금 어디서 조용히 날갯짓을 하고 있을까요? 그리고 당신은 그 폭풍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?